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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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일주일 전에 제가 두 분께 과연 야권 단일화 될 것이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성철 교수께서는 될 것 같다. 그리고 최진봉 교수께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상과 어제는 일단 안철수 후보께서 단일화 끝 안 한다. 결렬 이 선언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장성철 교수님. 아직까지 불씨가 남아있는 겁니까? 불씨는 남아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게 전격적인 결심이 없는 한 네. 어쨌든 단일화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아예 나 안 해요 라고 선언을 해버렸으니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보수 우파 쪽 평론가들은 예. 기본적으로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네. 단일화가 되면은 더 확실히 이긴다라는 당위성 때문에 예. 단일화가 될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고 네.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은 단일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 뭐 불씨는 남아 있겠지만 네. 상당히 좀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차차 뭐 다른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시죠. 네. 최진봉 교수님 불씨는 남아있는 것은 맞습니까? 아니요. 없습니까? 잔불 정리 다 끝난 장 겁니까? 교수는 이제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까. 근데 장 교수가 뭐 본인도 늘 얘기하시지만 예측이 많이 빗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다시 또 단일화를 한다. 아하.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좀 실망감이 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진짜 불씨가 있었다면 여지를 남겨놔야 될 텐데 어제 거의 뭐 그냥 배수의 진을 친 거잖아요. 네. 뭐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네. 근데 다시 또 들어간다고 하면 국민들 볼 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기대 또는 지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 그런 네. 점으로 본다고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 입장을 바꾸기가 좀 어려울 거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사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단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단일화에 본인이 협력해 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또 가질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아하. 그리고 이제 지금은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쥐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네. 그런 상황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단일화 과정에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다. 그렇다고 하면 단일화에 쉽게 가기보다는 그냥 완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좀 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저녁 방송을 했는데 예. 5분들의 패널들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다 단일화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허. 근데 저는 그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입장을 왜냐하면 바꿔서. 네. 입장을 바꾼 게 또 그렇지만 제가 취재를 그날 오전 오후에 해보니까 네. 영 이게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네. 저는 그동안 참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 오늘 제가 취재해본 결과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에 결정적인 이제 제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된 이유가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인 네. 김미경 배우자가 예. 상당히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아. 또 어느 정도 기자들한테 제가 취재를 했는데 네.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네. 적대감 같은 정도의 반감을 갖고 계시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뭐 김미경 교수의 문제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니까 이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적대적인 감정이라면 모욕감인 것 같아요. 모욕감. 모욕감. 네, 국민의힘 쪽의 몇몇 인사들은 상당히 예우를 하면서 예.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을 했지만 네. 이준석 대표를 아. 비롯한 안철수 후보를 바른미래당에서 경험해 본 분들은 네. 절대로 안 된다.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 안 되고 저분 믿을 수 없다. 저분과 같이 정치하는 것은 정말 네. 고난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네.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모욕감, 감정이 상해 있는 것, 네. 그리고 신뢰감이 상실된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미경 최고위원께서도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러한 언급들,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모욕이나 조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들을 잘못했다. 네. 특히 그 최진석 국민의당 선대위원장 지적에 공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런데 그것은 이준석 대표의 실언이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고 사과하고 싶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의하세요? 아닙니다. 뒷부분을 동의할 수 없어요. 뒷부분은 동의 못한다. 그러니까 후회하고 네. 사과할 거다. 이건 네. 동의가 안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미경 최고위원은 그걸 본인의 희망사항이에요. 그러길 바라는. 그렇게 바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볼 네. 때 본인 생각이에요, 그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 안철수하고 같이 당도 하고 이랬잖아요. 네. 거기서 느꼈던 본인의 어떤 느낌인 거지 그게 뭐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예. 정치적 판단을 해서 단일화가 필요하니까 입장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이 본인의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돌아가신 분 갖고도 이제 막말을 했잖아요. 유지에 대해서. 네, 유지에 예. 대해서 네. 그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인데 네. 그런 발언들이 얼마나 안철수 후보한테는 모욕적으로 느껴지겠습니까? 그리고 네. 돈 얘기 아무리 돈이 뭐 중요하다 하더라도 돈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발언도 상당히 모욕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사람 뭐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좀 화가 나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정말 모욕적인 거죠. 네. 본인이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네. 유지를 받들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유지를 뭐 유서를 써놓고 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정말 이거는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계속 몰아붙이니 뭐 아니 상대방이 협상의 대상인데 협상의 대상이라 몰아붙여가지고 무릎 꿇고 들어오게 만드는 양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안 된다. 저분은 뭐 끝까지 완주 못할 거다. 계속 무시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결국 네.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욕적으로 느끼고 만들어 스스로 굴복하고 들어오라는 그런 메시지밖에 안 돼요.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 손철 상당히 교수님. 모욕적으로 들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준석 대표는 뭐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그야말로 누구나 다 아는 엘리트이고 머리가 좋은 분인데 그렇게 의도적인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그렇게 해서 결국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리고 거 봐라 내 말대로 하니까 됐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어떤 향후의 그런 미래의 상황들을 예측한 의도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나온 이야기일까요? 필드님이 정확하게 제가 생각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하셨고요. 아, 그래요? 예. 네. 바른미래당에서 경험해본 개인적인 감정, 네. 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랑 이렇게 같이 하는 것보다 안 해도 우리가 이겨. 아유, 우리 내부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를 보니까 안정적으로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나오는데 네. 왜 힘들게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해서 왜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를 나눠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예. 합당을 거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지분을 아하. 안철수 후보에게 줄 수밖에 없고 네. 멀리 내다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이제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예. 당내에 또 새로운 경쟁자가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부담감으로 본인에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해요. 또. 네, 네. 상당히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네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다면 뭐 불씨가 꺼졌다고 보고 이대로 간다, 완주한다. 거의 뭐 빅4 사자 구도다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되었을 때 심상정, 안철수 두 분 모두 완주한 상태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게 각각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자 구도로 가도. 네. 예를 들면 어느 네. 한 사람이 정말 뭐 많은 차이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대신 이제 윤석열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낮아졌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단일화가 됐다고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본인이 좀 리드해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을 텐데 지금 최근에 오늘 여론조사 말고 그 전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물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네.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윤석열 후보가 리드하고 가는 분위기였잖아요. 그게 이 단일화 이슈 나오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 일정 부분 윤석열 후보는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하. 안철수 후보가 이제 완주를 한다고 하면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지금은요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요. 네. 완주할 때는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 이건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선거 비용 보전 문제가 있다고 하면 10% 이상을 받아야만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작용해서 열심히 뛸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본인 완주를 하면 이제 지방선거를 함께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6월에. 네. 그럼 본인이 어느 정도 지지율을 확보해야만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예. 정치적 생명도 거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네. 대선에서는 물론 승리의 가능성이 완주하면 낮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정치적 재개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0% 이상을 위해서 사활을 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보수 진영들이 일정 부분 좀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공고화되면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양쪽을 공격하면서 본인의 지분을 좀 넓혀가려는 그런 네.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교수님, 제가 앞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런 발언의 어떤 의도성이나 이유를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독자 노선, 완주 선언을 한 배경에는 네.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후 과연 지금 최진봉 교수님 예상 뭐 선거에 영향 끼칠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만약에라도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3명의 국회의원과 어느 정도 지지율 가지고 지방선거든 이후에 계속해서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계산해 두고 합리적인 선택을 가지고 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전 안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일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거였거든요. 예. 되게 위험해요. 완주하고 났을 때에 네.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가 위험합니다. 2017년도에는요. 전국적인 득표율 21%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회 내에서 따르는 의원들이 한 40명 정도 됐어요. 그렇죠. 양날개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만약에 한 자리 숫자 지지율이 나오고 네. 국회에서 따르는 의원이 3명밖에 안 된다면 네. 과연 뭘 가지고 정치를 할 수가 있을까? 그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그 정도의 세력을 갖고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며 총선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 네. 저는 그러한 위험한 선택을 안철수 후보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물론 아직 시간은 있지만 솔직히 안철수 후보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정치에는 정치와 정무적인 판단이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말씀은 합리적인 판단이기보다는 감정적인 결정으로 본다 이렇게. 그래도 안철수 후보께서도 정치를 한 10년 해오셨는데 그렇죠. 감정으로만 판단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또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뭔가가 생각도 듭니다. 계획이. 알겠습니다. 대장동 이슈로 좀 가볼까요? 대장동이 대선 앞두고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에서의 역공인데요.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를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추가로 네. 김만배 씨, 윤석열 후보 간 과연 아는 사이일까요? 모르는 사이일까요? 안다면 얼마나 아는 사이일까요?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녹취록만 뭐 아는 사이고 상당히 잘 아는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뭐 제 개인적인 예측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우리가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님 집을 구입을 했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우연일 거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국민의힘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고요. 예. 근데 그 뒤에 지금 녹취록 첫 번째 나온 게 윤석열은 내 카드면 죽어라고 네. 하는 이 김만배 씨 녹취록이 나왔고 예. 거기서 한 번 더 이번에 또 나온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 씨가 윤석열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영상을 첨부하면 이제 문제가 될 거다. 그 말은 뭔가 잘못한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냐면 손을 잡고 그 표현입니다. 녹취록에 있는 표현. 네. 손을 잡고 조심해서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뒷배를 봐줬다고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녹취록에 윤석열 후보 이름이 2번이나 거론이 되고 또 아버님 집을 사준 것도 그렇고 또 박영수 특검과 관련해서도 박영수 특검이 변호를 맡았던 부산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제대로 수사 안 했다는 의혹도 있고 이렇게 되면 단순히 그냥 상가집에서 멀리서 한두 번 봤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해명이 네. 믿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고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네. 단순히 눈인사하는 정도의 사이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거는 상당히 빈약하다 해명이. 네. 그래서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성철 교수님. 해명이 빈약한 것이 아니라 예. 녹취록 내용이 빈약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개된 녹취록을 보니까요. 예. 띄엄띄엄 공개됐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악의적인 편집? 편집의 기술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녹취록 전부를 좀 공개해라라는 네.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장동 이슈와 네. 녹취록 이슈는 대선판에서 큰 영향이 끼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을 통한 정치적인 공방만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김만배 씨 누나가 정말로 사전에 윤석열 후보와 연락을 해가지고 네.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사줬다라는 명백한 증거, 문자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네. 그럼 선거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아하. 이런 정치적인 공방 가지고는 별 큰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떠세요? 조금 전에 정미경 최고위원이 뭐라고 하셨냐면 의심스럽다. 뭐가 의심스럽냐? 언제 네, 녹음이 되었을까? 그 시기가 혹시라도 최근에 네. 녹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라면 이것은 뭔가 기획이나 공작의 냄새가 난다. 그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지금 구속당해서 그렇죠. 있잖아요.
그걸 네. 어떻게 또 그분들이 통화를 해가지고 녹음을 했을까요? 그것도 음흠. 이상하잖아요. 남욱, 정영학 이런 분들이 언제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렇게 되면 생각도 엄청난 들고. 조직적인 교정 계속 교도소 그냥 뭐, 음모론이 네. 너무 네. 확산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어서 아하. 그건 조금 위험한 없을 것 같아요. 네.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고 주장인 것 같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분 대장동 초기부터 사실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 이런 이야기들 많은데 30초 최진봉 교수님 30초 그분 만에 다 지금 얘기해. 최근에 나온 대법관 네. 그분입니까? 어떤 분이 제 그분입니까? 30초 다 쓰십시오.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반론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네. 제가 얘기하고 싶으면 그분이 지금 현재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직 대법관이고 그분이 네. 법원 행정처장까지 했던 분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분에 대해서 그분 가지고 얼마나 대장동 이슈와 이재명 후보를 엮었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예.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그거 녹취록 하나 가지고 그분이 이재명 후보고 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이름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다 허위다. 네. 그냥 과장한 거다. 진실에 멀다. 지금도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대장동 이슈까지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그 모든 공격이 네. 그냥 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논리로 따지면 네. 녹취록에 나온 정의당 녹취록 때문에 시작됐던 이 모든 사건이 정의당 녹취록이 그러면 다 과장이고 아하.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재명 네. 후보한테 얘기했던 모든 얘기도 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네, 장성철 교수의 30초까지 다 쓰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평론 해주신 최진봉 교수,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